만세 시간입니다. 아야, 빨리 이제 또 인사를 해야 되겠죠? 네. 예. 목소리 또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요. 이제 좀 돌아왔어요. 진행을 맡은 입시 킬러 내용입니다. 네, 깊은 생각 세종 안정혁입니다. 깊은 생각 세종 김재호입니다. 오, 이거야 이거. 아, 나 저번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때 인사할 때 좀 살짝 늦게 했어. 자, 오늘은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2학년 아이들 이제 또 일반 선택 과목에서 수원 수투잖아요. 네. 내신이. 그죠? 중간고사 수원 중간고사에 똑같이 다시 한번 이 중간고사에서도 범위 내에서도 핵심 단원 또 중간고사 범위에서 제일 어렵거나 제일 많이 실수하거나 제일 아이들이 좀 또 버벅될 수 있는 그런 단원들 또 어떤 단원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 또 전문가 선생님들 또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수학원 중간고사 범위 자체가 지수 로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네. 이제 상학함수에서 이제 끊길 거예요. 네. 삼각함수가 다는 안 들어가요. 네. 상학함수 뭐 앞부분 뭐 동경이니 뭐 여기랑 뭐 사인, 코사인 뭐 처음 들어가고 뭐 많이 들어온 그래프까지 들어갈 거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당연히 뭐 수학원이 이제 모든 게 다 처음이다 보니까 뭐 지수니 로그니 지수는 뭐 했어도 로그도 처음이고 삼각함수도 처음이고 동경이란 단어도 처음 들어볼 거고 다들 이제 낯선 것들이지만은 거기서 이제 가장 어려울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들 약간 함수 뭐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니 거기서 이제 활용이니 여기 지수 로그 뒤에 부분을 가장 어려워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일단 처음에 당연히 그래프도 처음 배우는데 그래프가 또 알아야 될 것도 많아요. 학생들이. 그거 열심히 외워놨더니 이거 이렇게 뭐 점근선이 어떻고 뭐 평행이동하면 어떻고 뭐 열심히 외워놨더니 또 여기서 뭐 보조선이 들어가고 뭐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앞에서 나왔던 뭐 접선이니 또 계속해서 응용이 되는 거예요. 문제들이. 일단은 수학 상하에서 이제 탄탄하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뭐 이거 새로운 거 익혀놨더니 여기서 응용되는 거 아이디어들도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고 스무스하게 좀 어느 정도 자기 실력을 올려갈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좀 자기가 함수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고 뭐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와서 수학하 뭐 함수를 다시 공부하니 또 이럴 시간은 부족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요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지수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프랑 친해져야 돼요 학생들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 뭐 문제 유형들도 다양하니까 많이들 봐줘야 되고 방부등식 넘어갔을 때도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방부등식을 똑같이 들어가면은 앞에서 뭐 수학상에서 했던 방정식이 부등식이 사실 느낌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부등식 특히 들어갔을 때는 이제 학생들이 좀 조심을 해줘야 되죠. 거기서는 이제 로그의 정의니 이런 것들 특히나 수학원이 앞에 수학상하에 비해서는 개념이 조금 더 훨씬 당연히 어느 단원이든 개념이 안 중요한 단원은 없지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이거는 내가 어려워가지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문제 보니까 잘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꼭 거기서 나와요 학생들. 선생님 이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혹은 생각이죠. 혼자 공부할 때도 이거는 어려우니까 안 나오겠지 꼭 거기서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특히나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고 상학함수 자기가 개념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개념이 참 수학 1부터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수학 상하랑 조금 다른 거는 참 개념에 이런 말이 많아요. 단 이럴 때는 된다. 이럴 때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학 상하 할 때는 어느 정도 제한 조건이 별로 없었는데 개념에 수학 1이 들어가면서 수학 2가 들어가면서 지수 함수란 y는 ax 제곱의 그래프인데 단 a는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만 지수 함수라 부른다 라는 이런 단 조건들 또는 로그의 정의를 할 때는 뭐 밑의 조건, 진수의 조건 이런 조건들에 대한 단 조건들이 많은데 그런 조건들까지 꼼꼼하게 공부되어 있는 학생들이 시험에서 좀 강세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대충 하냐가 아이들한테는 점수 차이를 폭을 늘린다는 얘기죠.
대충 했던 학생들은 이게 점수 변화가 위아래로 폭이 좀 넓은 편이고요. 방금 이제 얘기하실 때 수학 원 얘기해 주시는데 왜 이번 수학 원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뭐 어떤 단원을 폭 짚지 않냐?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애들이 무거워요. 네, 여기는 맞아요. 처음부터도 개념이 사실은 가장 처음에 뭐 거듭 제곱근에 대한 걸 배우지만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거기서 근이라고 하면은 실근과 허근 다 구별해야 되는데 그 중에 실근인 것도 찾게 되고 그래프도 그래야 되고 이게 아이들한테는 복잡한 과정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좀 유형들도 많지만 특정 유형들은 있거든요. 존재하는데 각 단원마다 특정한 유형들 중에서 복병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수학 원이라는 과목은 결국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는 본인의 계산력이 따라준다면은 적당히 잘 풀리는 단원이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적당히 잘 따라 계산도 되고 문제 답도 도출할 수 있지만 그게 틀릴 답일 확률도 높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실수하지 않는 데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 이게 또 하나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게 이제 또 수능 영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 이제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2학년 다 끝나고 3학년 때 선택 과목도 선택을 한 상황에서 야 이걸 난 왜냐면 그렇게 잘라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잊어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좀 그런 방법 없을까요? 내신을 하면서 근데 제가 선생님들 그 말씀 중에 답이 있는 게 뭐냐면 아까부터 계속 들었는데 고등수학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수학 상하에 되게 중요하구나. 그게 이제 어떤 기본 바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기본기라는 어떤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 바탕이 돼야지 수원이 맞죠. 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잘 된 애들은 크게 실수를 안 하는데 그게 또 안 되는 애들은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이게 단순하게 중간고사 범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나중에 수능도 똑같이 또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그 실수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핵심 어려운 단이 있다면 또한 거기를 또 이런 수능까지도 염두하고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앞에 코앞에 담긴 내신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법, 실수하지 않는 그런 노하우. 선생님들 다 수학 교육과 나오셨잖아요. 네. 수학 교육과 나왔으니까 분명히 그것도 또 전공에서도 그런 것들도 또 배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좀 좋은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 당연히 이가 수능까지 가져가야 될 단원이라서 당연히 꼼꼼하게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게 그리고 정의를 꼼꼼하게 잘 봐야 된다. 놓치는 거 없이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은 2학년의 공부가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은 또 3학년의 맞아요. 공부가 있어요. 예, 결국에 지금 이걸 보고는 고3 때도 또 볼 거예요 학생들. 이거 고3 때 공부 안 하는 네 이거 뭐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뭐. 네. 끝나는 거죠. 너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뭐 극상위권이다, 뭐 내가 뭐 거의 다 끝냈다, 뭐 이런 친구들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 내가 굳이 수학 원에서 뭐 최상위 문제들, 모의고사 대비해서 뭐 내가 30번도 풀고 싶고, 뭐 내가 100점을 받고 싶어, 뭐 이렇게 의욕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 목적지는 지금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을 내신과 수능을 결국에 여기를 목적지로 둬야 되는데 내신은 내신 공부대로고 뭐 수능도 결국에 목적지로 도착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너무 욕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현재 충실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내가 고등학교 2학년에 막 그 너무 고난도보다는 지금 개념에 입각해서 좀 기본적인 문제들을 얼마나 내가 탄탄하게 내가 똑같은 개념 문제를 첫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거기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는가? 첫 문제를 풀면 첫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가? 저는 좀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2는 말 그대로 이제 고2라는 이 학생들은요. 이제 고1 때는 사실 수학 상하하느라 치였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전국적으로 그럴 거예요. 특히 대치는 더 심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수학 1, 2를 이제 방학 때나 돼서 다시 보기 시작했을 거고 그러면은 수학 1, 2에 대한 공부가 그렇게 또 많이 제대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의 수학 1, 2를 거의 처음 배운 입장으로 보고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기본기를 만들어 가는 거. 근데 그 기본기가 되게 넓어요. 아까 수학 상하까지 연계가 되니까. 그 기본기를 만들어 주기만 해도 기본적인 등급은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진짜 욕심을 내지 않고 이 내신 대비만에 집중 현재 충실해 주기만 해도 이 내신 대비 시험 공부라는 게 정말 아이들한테 긴장감 속에서 공부하는 거라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3이 됐을 때 개념을 조금 덜 하고 저희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신 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해주냐가 결국엔 고3 때까지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준비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앞에 충실히 해주시고 수학 원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이제 공부하실 때 지금부터는 뭐 수능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는 이제 뭐 추천드리는 거는 공책을 하나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떤 특정한 본인이 약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오래 붙이든 적든 간에 거기 안에서 그 문제 유형만 탁탁탁 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 나갈지 정리를 해놓은 그런 문제 노트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풀 수 있는 유형이 내가 공부해야 되는 유형 많지만 그 중에서 특정 유형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본인이 잘 틀리거나 실수한 유형들만. 그런 유형들 위주로만 돼 있는 그런 노트 한 권이면 문제 수는 대략 한 30문제 내외로 보통 나와요. 아이들이. 그 정도 해주시면 1등급을 받는데 전혀 문제 될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이 말을 해도 하는 아이들은 1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지만 그걸 실제로 행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학원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누구 시켜서 했다고 하면 그걸 다시 꺼내 보는 아이들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수학 문제를 푸는 게 공부가 아니고 계획을 짜고 뭐 목표를 세우는 걸 실행하는 게 진짜 공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뭐 그럼 되게 중요한데 문득 생각이 드는데 좀 수학을 건방지게 공부하는 애들이 어때 그런 유형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요즘에는 워낙 문제집이 많이 나오니까 뭐 RPM을 먼저 풀고 센 풀고 마플 시너지 풀고 그다음 뭐 일품 블랙라벨 이렇게 풀었다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풀면은 전 이걸 풀었으니까 다음 거 하는데 여기 틀렸던 거 여기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맞아요. 그거 그냥 센을 10번 푸는 게 훨씬 낫거든요. 책 10권 풀면 뭐야 맨날 틀린 거 틀리는데 네. 그게 걔네 그 학생의 그 취약 단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그게 맞다. 그게 건방지.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제 뒤에 뭐 해설지를 보든 질문하고 난 다음에 본인 다시 고쳐서 세몰 치는데 세몰 칠 땐 당연히 해설을 듣고 본인 그 당시에 이해를 하고 풀었으니까 이해가 된 거지 이게 한 달 뒤, 2달 뒤 시험에서 점수 나타낼 수 있냐 그건 보장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진짜 오늘 이거 건져가야 돼. 내가 질문 잘했네. 건방지게 뭔가 사실 이게 핵심 같아요. 기본기 되게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데 자기가 틀린 영역, 틀린 단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누적시키면서 공부를 했을 때 계속 이 부분이 틀린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뭐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 지금 제 조교 중에 이제 의대생 조교가 이제 얼마 전에 저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넌 고3 때 공부를 어떻게 했니?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예과 2학년이거든요. 그 아이는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7월달까지 기출 문제만 10번 다시 돌려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 18학년도 30번 문제 뭔지 알아? 이런 문제 저랑 대화가 돼요. 저희 선생님들도 보통 기출 문제를 몇 번씩 보다 보니까 몇 학년도 몇 번 문제 뭐가 나오는지 아는데 그 아이와 저는 대화가 돼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했고 너는 그럼 N제 같은 건 안 풀었어? 바로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고 이랬어요 라고 하는 거죠. 기출 문제만 10번씩 돌려 풀었던 그 아이가 어쨌든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잖아요. 그거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똑같은 문제를 보다 틀렸던 문제를 그 학생은 계속 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방송이 이제 언제 올라가지만 사실 저희 제가 방송을 구본영 선생님이라고 지구가 레전드 선생님들은 아실 거야. 알죠. EBS에서 이과라면은 레전드인데 그분하고 이제 방송을 찍었는데 방송 주제가 뭐냐면 37년간 지켜봤다. 스카이하고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습 방법 거기에 그 선생님 1번이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다. 근데 그 기본이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누적하면서 계속해서 틀렸던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는 이런 부분 얘기를 해주는데 딱 진짜 맞는 거죠. 의대생이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했다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 수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수학원은 첫 번째 중간고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학교 1학년 수학 고등수학 상하를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원도 기본적인 어떤 실력을 이제 탄탄히 쌓는 게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누적으로 풀려서 완벽하게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네. 이게 다 이렇게 웬만한 학생들도 이 논리를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지 않는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지 않으면 네. 끝나는 거다. 오늘 뭐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아이가 학생들이 이 방송을 듣고 진짜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서 수원에 대한 좀 더 네, 많은 얘기를 좀 더 네. 다음 시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네. 진행하도록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